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피부 이야기의 박정찬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연고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종류도 많고 대개 3주 이상 바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어떻게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얼마나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인지,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제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세 번째는 어디에 바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강도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어느 등급의 스테로이드인지,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알고 꼭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5등급 분류의 스테로이드 분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류에서 1등급이 가장 강한 것이고 5등급이 가장 약한 것입니다. 당연히 강하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많겠고, 약하면 효과가 적고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더모베이트와 더모호른 연고가 가장 강한 연고인데, 이러한 연고를 오래 바르시면 얼굴에 금방 여드름이 나고 부작용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일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고 가운데 상당히 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연고는 하이드로코티존과 같은 가장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하실 수 있는 연고 가운데 셀레스톤 G와 같은 연고가 있습니다. 베타메타손이 주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5등급 분류에서 상등급 정도로 상당히 강하고 연고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꽤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시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이 베타메타손 연고를 1년 이상 사용하신 분이 왔는데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부작용이 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제형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연고 형태는 흡수가 잘 되고 물약이나 로션의 형태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고 건조한 피부, 만성의 피부 질환 상태에는 당연히 연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피와 같이 모발이 있는 부위는 강한 효과가 필요해도 연고나 크림은 모발과 같이 붙게 되면 떡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약이라든가 젤 형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제형이 부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제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더모호른입니다. 더모호른은 가장 강한 제품이고요. 연고, 크림, 물약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고가 가장 강할 것이고 물약이 가장 약한 형태겠죠. 다음으로 더마톱이 있는데요. 연고가 있고 물약이 있습니다. 더마톱 연고는 주성분은 4등급 정도인데 연고 형태이므로 하이드로코티존보다는 강한 효과가 기대되고 셀레스톤보다는 조금 약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마톱 물약은 두피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물약이니까 좀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모발이 떡지지 않는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제형의 제품인지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왼쪽에 코의 조직 소견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얼굴이나 코와 같이 모공이 많고 피부가 얇은 이런 부위는 연고가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나죠. 그래서 하이드로코티존과 같은 5등급의 약한 연고를 쓰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피와 같은 부위는 모공이 많지만 이 부위는 모발이 있어서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신다면 모발과 붙어서 떡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약이나 젤 형태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등과 손바닥인데, 등에는 모공이 거의 없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모공이 아예 없습니다. 또 피부도 두껍죠. 이런 부위는 연고가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한 등급의 연고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 외에 주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눈꺼풀인데, 눈꺼풀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입니다. 또 눈에 가까워서 눈 안으로 연고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눈꺼풀은 강한 연고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도 피부가 얇고 연고가 쉽게 흡수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작용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한 연고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연고로 선택하는 간단한 원칙과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선택하실 때
얼굴이나 목에 발라야 된다면 하이드로코티존과 같은 약한 연고를 선택하십시오. 등이나 손발바닥 같이 모공이 없거나 적고 두꺼운 부위라면 강한 연고, 끈적끈적한 연고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라면 연고나 크림 사용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약이라든가 또는 젤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입술이라면 보습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연고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연고를 오래 사용하신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 위축과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튼살로 알려져 있는 팽창 선조가 생기게 되는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허벅지라든가 종아리가 갈라지는 것이 팽창 선조입니다. 여드름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 부작용이 쿠싱 증후군이 생기거나 당뇨가 나빠진다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강한 연고를 오래 사용하셔야 발생하는 부작용이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 또는 피부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연고 선택의 기준은 어느 부위에 사용할지 또는 주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떠한 제형 안에 들어있는지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고 가능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